관념론의 유형에 대해서 첫 번째 객관적 관념론입니다. 의식은 이제 물질의 기능이므로 물질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의식과 인식의 계기가 되는 감각 그 자체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은 이제 생물, 그죠? 인간 두뇌의 기능에 불과합니다. 물질과 감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물질뿐이죠. 감각이 지니고 있는 인식의 주체인 나, 사람도 물질이고 인식의 대상인 예를 들어서 귤도 물질입니다. 즉 세계는 물질로 구성된 이론적인 것이죠. 세계가 물질과 감각 혹은 물질과 의식처럼 두 개, 이원적 세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객관적 관념론은 주체가 없는, 주체와 무관한 관념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객관적 관념론은 인식 주체인 구체적인 인간으로부터 독립적인 감각이나 의식이나 정신이나 이념이 물질처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성이 존재하고 이 이성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인, 특정한 육체, 두뇌의 기능이죠. 근데 이러한 특정한 두뇌나 육체와 상관없이 별도의 이성이 물체처럼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성이 이때 신과 같이 인간 밖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될 때는 종교가 되는 거겠죠. 헤겔은 이걸 절대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절대정신은 특정한 사람과 연결된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대정신 자체가 존재한다. 세계사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로베스피에르는 이성의 신을 민중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살아있는 인간과 연관되지 않는 감각, 의식, 정신, 이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죽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은 말과 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법률처럼 구속력이 있다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약속에 의해서 그것이 법률처럼 구속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준수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이지 이성이라든가 법률 자체가 존재하거나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의 약속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독재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에도 보듯이 절대 정신인 법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약속 때문에 이러한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나 정신이 사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만이 이 사람을 경우에 따라서 구속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 관념론은 주체하고 관련 있는 관념론입니다. 아까과는 객관적 관념론은 특정한 개인과 관련이 없는 거고 이거는 주관적 관념론은 특정한 개인, 주체와 관련된 관념입니다. 객관, 물질은 우리의 감각 바깥에서 존재합니다. 인식은 감각의 경험을 두뇌의 지식과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섯 가지 감각이죠. 다섯 가지 감각, 오감을 가지고 물질을 경험하는데 이 다섯 가지 감각이 물질의 모든 성질을 다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감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그대로 모자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성질 중 일부는 우리 감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죠. 모든 빛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청 범위에 있는 소리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을 우리가 경험한 주관적 경험론처럼 물질은 감각의 총합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 왜? 감각의 총합이라 하더라도 이 감각의 총합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의 성질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감각의 총합과 등치할 수가 없다. 물질은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 밖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감각이나 경험은 특수한 경험, 특별한 경험, 개별적인 경험, 또 구체적인 경험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내용은 세계의 반영이죠. 의식의 내용. 하지만 인간의 감각은 물질의 모든 성질을 인식할 수 없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가 인식하는 내용과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의 성질이 다릅니다. 즉, 우리의 인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지론에 빠지게 됩니다. 고대에도 물 분자나 수소와 산소 등 원자가 존재했지만 철학자들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뿐 과학기술의 한계로 감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미경과 같은 도구로 이러한 분자나 원자를 감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각 능력은 과학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도구와 같이 자신의 감각 이해 수단으로서 과거에 인식할 수 없었던 방사능, 저주파, 고주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체 기관은 물질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지만 과학의 도움으로 그 인식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불가지론은 극복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빛의 속도는 공기 중보다 물에서 더 느립니다. 즉 빛이 사선으로 물을 통과할 때 물에 통과한 순간에 빛은 굴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쯤 잠겨진 막대기는 굽어 보이는 겁니다. 도로에서 행진보다 모래밭에서 행진이 더 늦는 것 같습니다. 물속에 반쯤 잠긴 막대가 굴절되어 보이는 것도 바로 빛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실제보다 더 커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식은 겉으로는 왜곡돼 보이지만 사실은 매개 수단인 빛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온도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금속이 목재보다 더 차가워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금속은 사람의 체온을 더 빨리 뺏어갑니다.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금속과 목재의 열 전도율의 차이를 모를 때는 같은 온도인데 금속은 차갑고 목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 능력이 한계가 있다. 불가지론에 빠질 수 있지만 금속과 목재의 열 전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왜곡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열 전도율을 포함한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관적, 주체적 관념론자들은 감각과 경험을 절대시합니다. 이들은 감각 경험만으로 물질을 규정합니다. 이럴 경우에 감각할 수 없는 방사능과 같은 감각 바깥의 성질은 물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물질은 감각의 총합, 즉 경험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관적 관념자들에 따르면 객관적인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에 있어 항상 항상적이고 일련의 사람들의 감각에 공통적인 것이 그것이 바로 보편 타당한 것으로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한 것, 개인들의 경험한 것 이것을 우선시하고요. 개인들 간의 경험 중에서 공통적인 것들, 경험의 공통적인 것들 이것이 보편 타당하다고 합니다. 즉 경험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경험이라면은 주관적 경험, 집단의 공통적 경험이라면은 객관적 경험. 이와 같이 이 경험을 물질과 등치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주관적 관념론자들의 그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